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봄비가 밤새 조용히 지나간 아침이었습니다. 청주 외곽의 작은 집 뒤편에서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천천히 텃밭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올라오고 감자 두둑 위에는 어린 잎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흙을 밀고 올라오던 싹들이 어느새 제법 굵은 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올해 감자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옆집 박철수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올해 76이었고 주말마다 자기 밭을 돌보는 재미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감자밭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올해는 감자가 아주 잘 되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싱싱하면 땅속에도 실하게 달리겠지요. 김영수는 따라 웃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조금 굽혀 감자 줄기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잎은 좋았습니다. 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 마음을 놓기에는 작년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작년에도 밭은 이렇게 푸르렀습니다. 아내 이정숙은 감자 삶아 먹을 생각에 냄비까지 꺼내두었고 박철수도 지나가며 풍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확해보니 손에 묵직하게 잡히는 감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감자들이 바구니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고 김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영수는 감자밭 앞에서 조금 천천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잎이 좋아도 바로 기뻐하지 않았고 줄기가 굵어도 먼저 흙을 살폈습니다. 감자는 사람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과는 조용한 흙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안심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감자는 잎만 보고 판단하는 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싹이 올라오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뒤에 어떤 싹을 남길지, 언제 흙을 올려줄지, 물을 줄지 말지, 비 온 뒤에는 무엇을 살펴볼지에 따라 수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봄 감자는 날씨의 변화가 잦은 시기를 지나갑니다. 낮에는 따뜻해 보여도 밤에는 흙이 식고 비가 한번 내리면 두둑 속 습기가 오래 남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자는 사람의 손길을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맞는 손길을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영수의 지난 실패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올해 감자를 조금 더 굵고 단단하게 키우기 위한 차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같은 밭에서도 누군가는 작은 감자를 캐고 누군가는 묵직한 감자를 캐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자 싹이 잘 올라왔는데도 왜 수확 때 작은 감자만 남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텃밭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지금 밭에 감자가 올라오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영수는 감자밭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박철수와 나누던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잎이 싱싱하면 땅속도 좋을 것이라는 말, 그 말은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텃밭을 오래 해온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잎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줄기이니 그 부분이 건강하면 당연히 수확도 좋을 것이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감자는 조금 다릅니다. 김영수는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헤치며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감자는 뿌리에서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네. 우리가 먹는 감자는 땅속으로 뻗는 줄기 끝이 부풀어 만들어지는 것이네. 그러니 위에 보이는 잎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네. 박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뿌리에서 자라는 줄 알았는데 줄기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흙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감자밭에서 정말 바쁜 곳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아래쪽이네. 줄기 밑에서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고 그 끝에 힘이 모여야 감자가 굵어지네. 그런데 위에 줄기만 너무 많거나 흙이 얕거나 물이 오래 고이면 그 힘이 제대로 가지 못하네. 그 말을 듣고 박철수는 작년 자기 밭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잎은 참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잘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확하는 날 바구니에 담긴 감자는 기대보다 작았습니다. 그때는 운이 없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이미 차이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감자 싹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잘 살펴보라는 신호네. 끝났다는 뜻이 아니야. 이때부터 줄기를 정리하고 흙을 올려주고 물을 조절해야 하네. 감자는 조용해서 말이 없지만 땅 속에서는 계속 답을 만들고 있네. 이정숙도 마루 끝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년 작은 감자를 삶아 상에 올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한 계절을 기다린 마음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영수의 손길이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감자를 급하게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자가 자랄 자리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감자를 크게 키우는 첫걸음은 특별한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감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입니다. 잎이 아니라 흙 아래의 줄기를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왜 싹을 모두 남기면 안 되는지, 왜 흙을 올려주어야 하는지, 왜 물을 매일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닌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김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이 키우는 마음보다 제대로 키우는 마음이 필요하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싹을 고르는 일이야. 겉보기에는 아까운 일이지만 감자에게는 꼭 필요한 선택이네. 김영수는 말끝을 흐리지 않고 곧바로 감자 줄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흙 아래에서 감자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박철수는 이제야 감자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잎이 많고 줄기가 많을수록 마음이 든든했을 텐데 지금은 그 풍성함이 꼭 좋은 뜻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포기에서 올라온 싹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굵은 것도 있었고 가늘게 비켜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아까운 듯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싹을 꼭 없애야 합니까? 그냥 두면 감자가 더 많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싹 하나하나가 아까웠습니다. 흙을 뚫고 올라온 것을 일부러 정리한다는 일이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작은 감자들이 그에게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자는 많이 남긴다고 많이 좋아지는 작물이 아니네. 한 솥의 밥을 너무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모두가 배부르기 어렵지 않나. 감자도 마찬가지네. 줄기가 너무 많으면 양분과 물이 여기저기로 나뉘고 땅속 줄기 끝까지 힘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네. 순지르기는 감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힘을 모아주는 일입니다. 보통 싹이 10cm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가 좋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느 싹이 굵고 고든지 어느 싹이 약한지 눈으로 구분하기 쉽습니다. 너무 일찍 하면 판단이 어렵고 너무 늦으면 이미 양분이 여러 줄기로 나뉜 뒤라 효과가 줄어듭니다. 김영수는 한 포기 앞에 손을 멈추고 가장 튼튼한 싹 2-3개를 골랐습니다. 감자를 조금 더 굵게 키우고 싶은 자리에서는 한두 개만 남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고 건강한 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약한 싹을 뺄 때는 위로 세게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흙 가까운 밑동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변 흙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틀어 뽑았습니다. 그래야 남겨둔 싹이 흔들리지 않고 땅속 줄기에도 큰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박철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해 보였던 감자 포기가 이상하게도 더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잎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길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흙을 가볍게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어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캐보면 이 선택이 보일 걸세. 감자는 욕심껏 남기는 작물이 아니라 제대로 남겨야 하는 작물이네. 순지르기를 마친 밭에는 바람이 조금 더 잘 통했습니다. 줄기 사이로 햇빛도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감자의 힘은 흩어지지 않고 남겨진 줄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아주었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힘이 머물고 자랄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흙을 올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순지르기를 마친 뒤 김영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줄기들이 서로 기대어 있던 자리가 조금 넓어졌고 바람이 포기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박철수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말없이 감자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줄기들이 힘을 모을 준비는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 옆에 세워둔 작은 늪이를 가져왔습니다. 철수야, 이제부터는 감자가 자랄 방을 만들어줘야 하네. 김영수가 그렇게 말하자 박철수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감자에게도 방이 필요합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좁은 방에서는 몸을 펴기 어렵지 않나. 감자도 마찬가지네.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고 그 끝이 굵어지려면 줄기 아래에 흙이 충분히 있어야 하네. 북주기는 단순히 흙을 보기 좋게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감자가 커질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줄기 아래쪽에 흙을 올려주면 땅속 줄기가 더 안정적으로 뻗을 수 있고 나중에 감자가 굵어질 자리도 넓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가 자라면서 흙 위로 밀려 올라오면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하고 먹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열심히 키운 감자를 마지막에 아쉽게 만들지 않으려면 흙으로 잘 덮어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김영수는 바로 흙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으로 흙을 집어보았습니다. 전날 비가 왔지만 겉만 젖어 있을 뿐 손에 심하게 달라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두피로 두둑 옆에 흙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너무 깊게 파지 않고 줄기 아래를 감싸듯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흙이 너무 젖은 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흙을 억지로 올리면 덩어리져서 굳고 오히려 땅속이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북주기는 줄기가 15cm 정도 되었을 때 해주면 좋습니다. 그 뒤 줄기가 더 자라 25cm에서 30cm쯤 되었을 때 한 번 더 흙을 보태면 감자가 자랄 자리가 훨씬 안정됩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에는 흙이 흘러내렸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청주처럼 봄비가 한 번 지나간 뒤 햇볕과 바람이 번갈아 오는 곳에서는 두둑 모양이 며칠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김영수의 손놀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흙을 올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덮어주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김영수는 뷰기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감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니까 보이는 사람이 미리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네. 이제 감자에게는 힘을 모은 줄기와 자랄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공간만 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감자가 굵어지려면 필요한 만큼의 양분이 알맞은 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흙을 올려 감자에게 자랄 자리를 만들어준 뒤 김영수는 곧바로 비료 포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감자 줄기와 잎빛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북주기를 했으면 바로 비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주면 그만큼 더 잘 크지 않겠습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자는 많이 먹인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작물이 아니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야 하네. 너무 과하면 잎과 줄기만 신이 나고 정작 땅속 감자는 기대만큼 굵어지지 않을 수 있네. 그 말은 김영수도 한 번에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그는 감자 줄기가 아주 싱싱해 보이자 마음이 놓여 비료를 한 번 더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밭은 멀리서 보아도 좋아 보였습니다. 잎은 진했고 줄기는 굵었습니다. 하지만 수확날이 되자 바구니에 담긴 감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감자밭에서 보기 좋은 푸른빛이 늘 좋은 수확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영수는 청주 장터에서 시감자를 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만수는 올해 80이었고 오래전부터 작은 밭을 가꾸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만수는 그때 김영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자는 아무 때나 배불리 먹인다고 좋아하지 않아. 제때 알맞게 먹여야 땅속에서 힘을 쓰는 법이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해마다 감자를 키울수록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추비는 북주기와 함께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싹을 정리하고 첫 북주기를 할 무렵입니다. 이때 감자가 앞으로 자랄 기초를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줄기가 더 자라고 꽃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이때는 땅속 감자가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시기라 양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료를 줄 때는 폭이 바로 옆에 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수는 줄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볍게 뿌리고 그 위를 흙으로 살짝 덮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주면 뿌리와 줄기 아래쪽이 부담을 받을 수 있고 비가 오면 한 곳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료는 돕는 것이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밭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잘 되라고 더 주었고 부족할까봐
또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정성이 오히려 감자를 힘들게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김영수는 그런 박철수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텃밭에서는 손을 많이 쓰는 것보다 손을 멈출 줄 아는 것도 중요하네. 양분을 맞춰 주었다면 다음에는 물을 보아야 합니다. 감자에게 물은 꼭 필요하지만 물 역시 많이 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봄비가 오고 햇볕이 나는 날이 번갈아 이어지는 한국의 봄에는 흙 겉모습만 보고 물을 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자가 정말 목마른지 아니면 아직 흙 속에 충분한 물기가 남아있는지 살펴야 할 차례였습니다. 김영수는 비료를 덮은 흙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준 뒤 밭 한쪽에 놓인 물뿌리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은 제법 따뜻했고 흙 표면도 조금 말라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흙이 이렇게 말랐는데요. 김영수는 바로 물뿌리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자 포기 사이의 흙을 손가락으로 조금 파보았습니다. 겉은 말라 있었지만 손가락 한마디 아래의 흙은 아직 차갑고 촉촉했습니다. 그는 흙을 박철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겉만 보고 물을 주면 실수하기 쉽네. 감자는 목마른 때에 물을 받아야지. 사람이 불안하다고 매일 물을 받으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네. 감자물 관리는 세 시기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습니다. 먼저 싹이 막 올라와 자리를 잡는 시기에는 흙이 너무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면 어린 줄기가 더디게 자라고 밭 전체의 시작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주 조금씩 주는 것보다 필요할 때 흙 속까지 스며들도록 차분히 주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꽃이 보이기 시작하는 무렵입니다. 이때는 땅속 감자가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시기라 수분이 크게 중요합니다. 흙이 깊은 곳까지 바싹 마르면 감자가 고르게 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젖어 있게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자가 원하는 것은 질척함이 아니라 안정된 촉촉함입니다. 세 번째는 수확이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잎빛이 조금씩 옅어지고 줄기가 힘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제 물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흙을 지나치게 젖게 하면 감자가 단단하게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확 전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날씨와 흙 상태를 보며 물을 줄이거나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수는 물뿌리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안 주는 것도 관리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김영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텃밭에서는 하는 손도 필요하지만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네. 오늘처럼 흙 속이 아직 촉촉한 날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자를 돕는 일이네. 그날 김영수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줄기 아래쪽 잎이 너무 땅에 닿지 않는지 두둑 사이에 물이 고인 곳은 없는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감자밭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다음 할 일이 보였습니다. 물을 알맞게 조절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밭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잦은 날, 잎이 마르지 않는 날, 흙 속 벌레가 숨어드는 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수확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기로 한 그날 오후, 김영수는 감자밭을 한 바퀴 더 천천히 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눈에 띄는 큰 작업보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감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여러 신호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잎이 오래 젖어 있거나 아래쪽 잎이 흙에 붙어 있거나 두둑 사이에 물이 빠지지 않고 머물면 밭은 조금씩 답답해집니다. 박철수는 옆에서 물었습니다. 병이나 벌레는 보이면 그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고 난 뒤에는 이미 늦을 때도 있네. 겁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지나치지도 말아야 하네. 비가 며칠 이어진 뒤에는 아침에 한 번, 해가 난 뒤에 한 번 잎이 잘 마르는지 살펴보면 좋네. 그는 줄기 아래쪽을 가볍게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빽빽한 곳은 바람이 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감자밭은 풍성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숨 쉴 틈이 있어야 합니다. 순지르기를 하고 북주기를 한 이유도 결국 이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줄기를 정리하면 바람길이 생기고 흙을 올리면 물빠짐이 좋아지며 물을 조절하면 땅속 감자가 안정됩니다. 각각 따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한 계절을 이어주는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땅속 벌레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야 상처난 감자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해마다 감자를 심기 전 흙을 한 번 더 살피고
가능한 한 같은 자리에 계속 심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은 수첩에는 올해 감자를 심은 자리, 비가 많았던 시기, 물을 줄였던 날을 간단히 적어두었습니다. 거창한 기록은 아니었지만 다음 해에는 그 기록이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시감자도 중요합니다. 김영수는 너무 무르거나 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시작이 건강해야 뒤가 편안했습니다. 다음 해를 준비할 때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싹을 고르게 틔워보고 튼튼한 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밭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감자 농사는 심는 날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감자를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이정숙이 마루에서 저녁 먹자고 불렀습니다. 김영수는 감자밭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한 일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한 싹을 덜어내고 흙을 올리고 비료를 조금 보태고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땅속 감자의 시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자 싹이 올라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먼저 싹을 골라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북주기로 감자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료는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 주어야 하고 물은 날짜가 아니라 흙과 날씨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 비가 잦은 날에는 잎이 잘 마르는지 살피고 같은 자리에 감자를 계속 심지 않도록 밭의 순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텃밭의 즐거움은 수확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계절 동안 마음을 들인 만큼 손에 묵직하게 잡히는 감자를 캐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올해 감자밭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싹이 너무 많은지, 물 관리가 어려운지, 아니면 작년에 작은 감자가 많았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작은 텃밭도 더 든든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잎만 무성한 감자가 아니라 흙을 열었을 때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감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